정의롭고 품격 있는 중도 개혁 보수를 지향하는 방송 뉴스엔진 정답은 없다. 저는 진행자 김혜승입니다. 2시 방송 끝나고 제가 1시간 잠깐 쉬었다가 4시에 또 한 번 찾아왔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많이 들어오고 계시네요. 돌직구님 후다닥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고기호님 아까 오전에 뵀는데 반갑습니다. 또 인생님 슬픈 사슴님 이 또한 지나가리님도 오셨고요. 또 정우진님 오셨습니다. 아이디가 권성동이에요. 반갑습니다. 저희 좋아요 안 누르고 오신 분들 계시면 좋아요 누르시고 지금 시청 이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강순현님 어벤져스에서 오셨나봐요. 예, 감사합니다. 루디아님도 오셨고 최미옥님도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제가 4시 방송은요 좀 특별한 두 분을 모셔봤습니다. 두 분의 패널과 함께 다음 주부터 시작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 그리고 특히나 주심으로서 지금 이름을 올리고 있는 정형식 재판관에 대해서 좀 심도 있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두 분의 패널 직접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재준입니다. 네, 자기소개 잠깐 해주세요. 예, 저는 성균관대학교 겸임교수고요. 예, 이쪽 정치에 많은 평론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네, 제가 조금 첨언을 해드리면 사실은 법을 공부하셨어요. 미국에서도 법을 공부하셨고 거기에 플러스 직접 정치 활동도 또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법과 정치 두 가지를 모두 알고 있는 분이라서 이번 헌법재판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탄핵에 대한 이야기 함께 잘 좋은 이야기 많이 해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들의 응원이 벌써부터 쇄도하고 있는 우리 국민의힘 전 대변인 김준호 전 대변인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준호입니다. 아니 새해 첫 나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새해 네. 인사 잠깐 짧게 해주세요. 예, 청취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새해는 저도 재취업할 수 있도록 열심히 정치 활동할 테니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그 청년 정치인 분들하고 함께하는 시간 청정바에 나오시고 나서 여러분들의 관심이 진짜 뜨겁더라고요. 그래서 청년 정치인으로서 세대 교체의 선두주자 최전방에 서 있는 우리 김준호 전 대변인을 응원하는 분들 굉장히 많더라. 네, 힘을 많이 얻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대통령 탄핵 심판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오늘입니다. 오늘 헌법재판소에서는 첫 회의를 진행했더라고요. 아마도 8명 체제에서의 헌법재판관 체제에서의 첫 미팅이기 때문에 오늘 그 회의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관심도 좀 뜨거운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연합뉴스 여러분께 좀 인용해 드렸는데요. 오늘 드디어 헌법재판소에서 첫 회의를 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헌법재판관 8명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주심, 정형식 재판관에 대한 이야기로 일단 오늘 이야기의 서문을 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식 재판관 하면 저는 이재용 부회장 딱 생각나요. 그때는 지금은 회장인데 이재용을 풀어준 인물 뭐 이런 수식어가 앞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형식 재판관에 대한 이야기 먼저 좀 풀어볼까요? 예, 정형식 재판관에 대한 얘기 직전에 네. 먼저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8인 체제에서 첫 회의를 했는데 네. 사실 그 전에 이미 그 심리 준비기일 있었고요. 이미 회의가 있었고요. 네. 2월 4일까지 공개 변론을 끝마치기로 했습니다. 이 말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된다는 뜻이고요. 속도가 있어요. 2월 4일 날 공개 변론이 마쳐지면 이제 평의 과정이라 해서 8명의 헌재 재판관이 서로 의견을 교환해서 제가 보기에는 2월 말 안에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속도가 굉장히 예, 빠르네요. 희소식이죠. 의지도 좀 빠르고 그렇죠. 네네. 좋습니다. 그럼 정형식 재판관에 대해서는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 분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3가지 정도 얘기할 수 있어요. 네. 대표적으로 보수적인 법관이다. 뭐 아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그 당시에 풀어줬다라고 네. 하는데 풀어줬다 그 내용 말고도 그 과정을 보면 그 전에 징역 5년이 나왔었는데 이 과정에서의 모든 증거들을 대거 파기하고 오히려 최순실 박근혜 대통령의 피해자다. 그래서 풀어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시각에서 보고 있다는 점. 그래서 결국은 보수적인 법관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그런 네. 법관이거든요. 거기다가 이 친인척 혼맥 관계로 연결되었다고 하는데 김진태 강원지사 아내와 정형식 재판관 아내가 이종 사촌지간이다. 또 박선영 진실하해위원장을 직전에 비상계엄 바로 이후에 직후에 임명해서 왜냐하면 정형식 재판관의 아내와 또 박선영 네.
진실하여위원장 그쪽하고 제부관계다 이런 어떤 혼인 관계에 얽혀 있는 점 네. 이런 점이 이제 대표적인 보수 법관이라는 점. 두 번째는 바로 보직 첫 번째 맡은 기관장이 회생법원 원장이었어요. 회생법원. 예, 서울 회생법원 원장이었는데 이 회생법원이라는 거는 개인이나 기업이 거의 파산 직전 극단적 상태에 있을 때 다시 회생을 시켜줄 수 있는지 그 가늠을 해보는 그런 막중한 임무를 맡았는데 네. 이런 거에서 회생에 아끼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극단적 상태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회생될 수 있는 어떤 조금이라도 여지가 있다면 그런 부분을 적용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돼요. 회생에 좀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줬다 이런 뜻인가요? 보여줄 수 있죠. 그래요. 예. 그 정영식 재판관 하면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재판관이었잖아요. 네. 처음에 이 재판관이 주심이다라는 소식 들었을 때 전 대변인님은 어떠셨어요? 어떤 생각하셨어요? 사실 뭐 주심이 선정되는 게 누군가가 임명해서 선정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제 무작위 추첨이기 때문에 네. 뭐 특별히 뭐 어떻다 저떻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래도 무작위 추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영식 재판관이 주심이 됐다라는 거는 아마 대통령실에서는 그래도 천만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안도를 했을 것 같습니다. 같아요. 네. 그러니까 주심이라고 하는 게 쉽게 말해서 사회자 같은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검사 측이 됐든 변호인 네. 측이 됐든 어떤 식으로 이제 변론을 하거나 할 때 사회자가 이거에 대해서 더 말하게 해주고 그다음에 이거에 대해서는 뭐 받아들이거나 이렇게 쉽게 말해서 가르마를 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인데 정영식 재판관이 됐다는 것만으로도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그나마 위안이 될 수도 있다라고는 생각합니다. 다만 네. 헌법재판관이라고 하는 자리 자체가 본인의 성향이나 뭐 여태까지 해왔던 판결보다는 말 그대로 헌법을 지켰느냐 어겼느냐 이거를 바라보는 거기 때문에 뭐 보수적인 재판관이라는 평가가 많지만 그래도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심플합니다. 헌법을 지켰는지 어겼는지를 보는 그 부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로만 봤었을 때는 만약에 그분께서 대한민국이 이제 민주공화정으로서 대한민국 시스템과 체제를 지켜나가야 된다는 그런 확고한 의지가 있다라고 하면은 저는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재판관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첨언을 드리면은 네네. 보수적인 성향이라고 하는 것이 쉽게 말해서 우리가 말하는 보수라는 의미는 대한민국 체제, 시스템 이런 거를 잘 지키고 이 국가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존중하는 그 입장을 유지하는 거를 보수라고 사실 하지 않습니까? 국가 시스템에 대한 뭔가 존중이 일단 보수의 정신의 기본인 것 같아요. 네, 판결의 성향이 보수적이다, 진보적이다라고 하는 거는 특정 사건이나 이런 본인이 가지고 있는 사상에 관해서 이제 보수 진보라고 나누는 것은 뭐 국민의힘이나 민주당 성향이 그 사람들이 선호하는 쪽의 판결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지 보수적 성향이라고 해서 어떤 정당이나 특정인이 원하는 식의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현명한 판단 그리고 헌법을 잘 따르는 절차를 따르실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6인 체제 하에서는 정영식 재판관이 만약에 네. 그 헌법 인용, 탄핵을 인용을 거부했을 때는 정말 이게 용인되지 않습니다. 끝나는 건데 지금 8인 체제가 됐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주심 재판관을 여전히 하시고 계신데 주심 재판관이 대통령실 측에서는 그게 환영할 만한 일이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좀 다른 시각에서 봐요. 왜냐하면 주심 재판관이 아닐 경우에는 정말로 평의 과정이나 그 과정에서 계속 반대를 걸 수 있는데 주심 재판관이다 보니까 더욱 국민적 관심을 받게 되고 그분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언론에 공개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도 지금 그러면 이분의 이름을 갖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지금 말씀드렸듯이 헌법을 지키냐 안 지냐 만약에 정영식 재판관 을 더 초점으로 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자기의 사사로운 어떤 감정, 지금까지 어떤 보수적인 그런 성향을 차치하고 정말로 헌법 이번 탄핵에 대한 심판에 대한 공식적이고 네. 그런 자리에서 아마 하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면 본인이 갖고 있는 혼맥이라든가 어떤 보수적 성향보다는 정말 공개적인 성향으로 나가지 않을까 재판이. 그래서 이건 반대로 생각해 보면 더 잘된 일이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뭐 이제 진보 쪽에서 그렇게 볼 수도 있다는 그러니까 거죠.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그냥 이런 표현을 쓸게요. 내 편이다 생각한 사람이 그냥 심판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심판은 조금 더 공정해야 되니까. 근데 그렇죠. 또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정영식 재판관은 그 기존에 판결했던 내용들을 좀 보면
확실히 언론이라던가 뭐 민심이라던가 여론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경 쓰지 않는다. 요것도 좀 튀는 지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사실 들어요. 이 헌법재판소의 재판 결과는 어떤 법관이 뭐 기각을 했느냐 찬성했느냐 이 탄핵 심판은 그 외부에 공개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주심 재판관만 아마 유심하게 볼 거예요. 그 운영을.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게 더 공개적이고 합리적으로 결정이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아까 어떤 분께서 이제 댓글을 주셨던 거 제가 좀 읽었는데 슬픈 사수님이었나요? 어떤 분이 이제 아니 우리가 재판관들의 성향까지 분석을 해야 되는 이 상황이다. 막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좀 우프다. 뭐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그러니까 그 이재명 대표의 재판하면서 사람들이 그랬어요. 야, 우리가 진짜 하다 위증 교사에 대해서 달인이 될 만큼 공부를 하고 있다. 이런 그렇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이 역시도 마찬가지로 대통령의 탄핵 심판 지금 뭐 우리나라가 3번째 겪고 있는 일인데 재판관들의 성향까지도 우리가 분석하고 있다. 사실 진짜 좀 슬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세요? 슬프죠. 사실 저는 법조인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네. 뭐 법에 대해서 뭐 알 필요가 없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법 모르고 사는 게 제일 좋죠, 사실. 예, 근데 뭐 정치를 하고 지금 뭐 이재명 대표 재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뭐 탄핵까지 해서 본의 아니게 반법조인화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사실 여기 계신 청취자 여러분들 대다수가 사실 이런 뭐 헌법재판소 뭐 그다음 위증교사 선거법 위반 이런 거 잘 모르셨을 거거든요. 국회의원 후보로 나왔었던 저도 잘 모르고 선거를 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뭐 알아가는 게 보람찰 수도 있지만 사실 이게 슬픈 현실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법을 공부하게 되고 본의 아니게 그다음에 대한민국 정치나 이런 정치인들의 행보에 대해서 항상 뉴스에 접해야 되고 그다음에 정치 뉴스를 하면서 대체적으로 요즘에 보면 공수처 앞에 기자들이 나와 있고 법원 앞에 나와 있고 요즘에 또 관저에 많이 나가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을 뉴스에서 24시간 계속 봐야 되는 것 자체가 사실 국민들에게 피로감을 계속 가중시키고 있는 것 같아서 좀 빨리 처리가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그 시작점이 된 건 국회거든요. 네. 국회에서 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이 6년 정년을 다 마쳤을 때 그 마칠 때까지 뽑아야 되는 게 헌법재판소 법이에요. 네. 근데 이걸 지키지 않아서 다시 연기되고 그러냐고 이제 6인 체제가 됐잖아요. 그랬죠. 근데 원래 심리는 7인 이상 해야 되거든요. 재판소법에 보면. 근데 이게 안 되니까 그럼 뭐 놀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급히 헌법재판관들이 그 7인 심리를 그 법률 효력을 정지시켰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약간 자기가 자기 법을 정지시킨다는 게 되게 웃기잖아요. 그렇죠. 네. 다른 뭐 제3의 사건 가지고 하는 건 괜찮지만 그러니까 국민적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왜 헌법재판관들은 7인 이상이 돼야 되는 법률을 변경해서 6인도 괜찮다 하고 하니까 이건 또 뭐지? 이거 어느 나라 관심이 법이지? 예, 네. 관심이 집중되게 되고 그럼 왜 안 뽑지? 그러다 보니까 합의가 됐냐 안 됐느냐. 네. 그리고 이번에 뭐 합의됐는데 청문회가 어떻게 되고 그래서 이제 뭐 한덕수 직무대행 체제가 임명했느냐 안 했느냐. 그 뒤에 최상목 이제 직무대행이 네. 또 2명만 임명했느냐. 이러다 보니까 그 헌법재판관들 일면을 다 우리가 공부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슬픈 현실이죠. 국회에서 시작된 거예요.